5월 27일 아침 모든 것이 멈췄다. 언뜻 보기엔 평범했을 그날 아침, 단 한 문장의 속보가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배우 최정우 씨가 사망했습니다. 언뜻 또 하나의 연예계 소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여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소로 시청자들을 맞이했던 중견 배우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요히 흘러야 했을 새벽은 그 짧은 한 줄의 속보로 인해 순식간에 수많은 의문과 눈물 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지금, 그리고 왜 하필 그였던가?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날 새벽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5월 27일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지만 단 하나의 뉴스가 그 평온을 처참히 깨뜨렸다. 배우 최정우, 새벽 별세 향년 68세. 소속사 블래스트는 조심스럽고 간결하게 비보를 전했지만 그 말이 불러온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식 발표는 짧고 단호했다. 빈소는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9일 오전 10시. 그 외에 공개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이었다. 촬영장을 오가며 동료들과 웃고 대화하던 그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비보는 영화 속 반전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전날까지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했기에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는 아팠던가? 도움이 필요했던 걸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유족들조차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젯밤에도 평소처럼 웃으셨다는 아내의 말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 지인은 며칠 전에도 통화했는데 드라마 반응이 좋다며 기뻐하셨다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소속사 역시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 입장 이후 별다른 추가 입장은 없었고 언론의 문의에도 유족의 뜻에 따라 신중히 대응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지병은 없었다는 얘기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의 죽음은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대중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루머와 추측이 쏟아졌고 일부는 그의 SNS, 드라마 촬영 일정, 최근 인터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있는 진실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향한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날 새벽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도 팬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혹시라도 새로운 사실이 전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극적인 해명도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도 아니다. 단지 사랑했던 배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진실일 뿐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왜를 반복하며 그 답을 찾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답하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 최정우라는 이름을 조용히 애도하고 있다. 처음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스러운 이별일 거라 생각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건 오랫동안 감춰졌던 고통의 자취였다. 한 방송 관계자는 깊은 한숨 끝에 입을 열었다. 최정우 선배님은 원래 말수가 적고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셨죠.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그 조용함이 꼭 평온함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르면 최 배우는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한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는 이를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다. 항상 잘 지낸다는 인사로 자신을 감췄고 촬영장에서는 여전히 유쾌한 선배로 남아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은 조금씩 다르면서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견 배우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독과 상처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한 드라마 스태프는 조심스레 회상했다. 대기 중엔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시는 일이 많았어요. 전에는 늘 후배들을 챙기셨는데
요즘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먼 곳을 응시하던 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참 쓸쓸했다.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증언은 2023년 배우 노영국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였다.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종 대중의 비교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노영국이 출연하던 드라마의 대역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그 사건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로 다가왔다. 그 이후로 그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늘 어딘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나도 곧 잊히겠지, 나도 언젠간 사라지겠지라는 말을 조용히 내뱉기도 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깊은 절망의 속삭임이었는지도 모른다. 연예계는 늘 새로운 얼굴을 향해 조명을 옮긴다. 중견 배우들은 중심은 아니지만 작품을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로 남는다. 최정우 역시 누구보다도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성실한 배우였다. 그러나 그 성실함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허무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연기를 그만두면 내가 나인 이유도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연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고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작품을 해도 자신이 점점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또 다른 가까운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농담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의 깊이를 우리는 이제서야 짐작할 수 있다. 최정우는 자신의 불안과 고통, 허무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을 오롯이 연기에 녹여내려 애썼다. 그러나 연기로도 달래지지 않았던 상처들은 결국 새벽이라는 고요 속에서 그를 데려가고 말았다. 그의 인생은 무대 위에서 빛났지만 그의 고통은 무대 밖,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세상은 그가 겪어온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방송 나갈 때까진 살아야지.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듣고 웃어넘겼다. 누구도 그 말이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것임을 짐작하지 못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생의 끈이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절박한 고백이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참여했던 작품들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JTBC 옥시 부인전에서는 날카롭지만 인간미 넘치는 박준기 역할로 드라마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역시 최정우, 존재감 대단하다며 열띤 반응을 보냈다. KBS 수상한 그녀에서는 변강석 역으로 등장해 가족 드라마의 핵심 축을 이끌었다. 그의 깊이 있는 눈빛과 섬세한 말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정을 울리는 연기로 눈물샘을 자극했다. 왓챠 오리지널 비밀 사이에서도 그는 중요한 비밀을 간직한 인물, 소연의 아버지 역을 맡아 미스터리 장르의 긴장감을 책임졌다. 해당 작품은 현재 편집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그는 방송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직접 만든 장면들이 시청자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지켜보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었다.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정우 선배는 작품에 들어가면 그냥 배우가 아니라 거의 제작진처럼 움직였어요. 대사 수정보다 리듬 감각까지 손보고 후배 감정 지도까지 도맡았죠. 그래서 방송이 나가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삶이자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기도 전에 멈춰버렸다. 작품은 계속되지만 이제 그는 없다. 모니터 앞에서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던 모습도, 컷소리 뒤에 조용히 웃으며 대사를 이어가던 모습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애도의 목소리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다. 이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겨도 되는 걸까? 평생을 연기에 바쳐온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외롭고 조용하게 끝났다는 사실은 그저 운명이라는 말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울림을 남긴다. 연예계 일부에서는 최정우가 겪어온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냉혹한 업계 구조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방송 관계자는 중년 배우들은 작품 선택의 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출연료는 떨어지고 출연 기회도 줄어들죠. 대중은 그들을 기억하지만 시스템은 점점 그 자리를 좁혀갑니다.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인은 경기도 김포에서 브런치 카페 콘스텔리를 직접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꾸준히 카페 운영에 힘썼던 이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오랜 시간 대중 앞에 섰던 배우가 생활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해야 했던 현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업계의 냉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점점 희미해지는 존재감을 무대 밖의 일상이라도 채워보려는 그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작품 속에서 그는 늘 듬직하고 강인한 인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그의 아픔에 눈치채지 못했다. 그 무심함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작별로 남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길을 지키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로 빈소는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연극 무대에서 함께했던 후배 배우들부터 수많은 드라마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까지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모았다. 최정우 선배는 연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이었어요. 그 열정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별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남겨진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 영화 속 장면, 드라마의 대사, 관객의 마음속에서 그는 오늘도 말하고 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 그의 감정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세상을 떠난 건 한 사람의 육신이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은 여전히 숨을 쉬며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내가 마음을 다했던 순간들을 부디 진심으로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그의 그 진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에 빛나는 모습만을 기억한다. 박수와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고요한 고통에는 너무도 무딘 채 말이다. 최정우라는 배우는 단지 연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삶을 견뎌낸 존재였다. 그의 부재는 한 사람의 비극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같은 그림자 속을 지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대 위의 박수보다 무대 밖의 숨죽인 고통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늦게 들은 진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있다. 중견 배우 최정우가 향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소속사 블레스 ENT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최정우 배우께서 오늘 새벽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연극 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에서 오랜 시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온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동료 배우들뿐 아니라 많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고인의 빈소는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중에게 최정우는 주로 조연 배우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연기는 언제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으로 기억되었다. 중후한 목소리와 탄탄한 연기력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았고 그의 활동은 늘 꾸준하고 진중했다. 이번 별세는 단순한 배우 한 사람의 이별을 넘어 한국 연극과 방송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원로 배우의 퇴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생전에 그가 겪었던 결혼 생활과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세 차례 결혼했던 최정우의 새 아내가 병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는 목격담과 관련 사진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진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대중에게 얼마나 의미 깊은 인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정우는 연기자로서 큰 찬사를 받았지만 사생활에서는 전 부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총 3번의 결혼을 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첫 번째 결혼과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던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은 일화는 매우 드문 사례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최정우는 30을 갓 넘긴 시절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스스로를 젊고 철없던 시절의 방탕한 청년이라 회상하며 나이 많은 여성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결혼은 젊음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절의 최정우는 가정을 책임질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외할머니가 위중한 병세로 생애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최정우가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남겼고 그 말은 결국 한 젊은 청년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최정우는 결국 자신보다 5살 어린 이웃 여성과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계약을 맺게 된다. 외형상으로는 부부로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했지만 사실상 혼인신고도 없고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인 동거에 불과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나처럼 방황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서로 감정 없이 지내자며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약 2년 후 아내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더 이상 명분 없는 관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 정식 혼인신고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 아내는 혼인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직감한 최정우는 결국 외할머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에게 집을 떠나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은 조용히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 이후 그는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갔고 과거의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생전 외할머니가 가장 염려하고 바라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그런 삶이 반복되던 중 외할머니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됐고 결국 2년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일은 최정우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남게 된다. 그 후 그는 모든 방탕한 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연기와 예술에 집중하며 자신을 재정비했다. 그렇게 연극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그는 전 국민이 아는 이름값 있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감독이라는 새로운 꿈을 쫓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중 아이를 둔 한 여성을 만나 재혼에 이르게 된다. 당시 최정우는 배우자의 자녀를 마치 친자식처럼 여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역시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한 드라마 촬영 도중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은 그는 인생에서 가장 고단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했다. 더욱이 아내는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 그는 점차 심화되는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고립 속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원망하게 되었다. 결국 긴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혼 과정에서 전 아내는 최정우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떠났다. 그렇게 그는 혼자 전 재산을 떠안게 되었고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그 순간 나는 마치 돈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유산은 남았지만 마음엔 부끄러움과 깊은 자책이 자리했다. 이처럼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최정우는 스스로를 여성에게 상처를 남긴 남자,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 느꼈다고 한다. 자책과 반성이 담긴 그 고백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를 보여준다. 이후 세 번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11살 연하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평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방송에서는 아내에게 잡혀 산다는 농담을 건넬 만큼 유쾌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미소를 안겼다. 자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 활동 동안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였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누리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는 주변의 증언이 전해진다. 세 차례의 결혼과 그 과정에서의 삶의 변화는 연기 외적으로도 깊은 인생 서사를 형성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때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던 최정우.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3명의 전 아내가 함께 모여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 뒤에는 최정우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향과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닌 우울증이 깊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고 이후
외딴 산꼭대기의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다. 익숙했던 환경과 단절된 채 낯선 학교와 동네에 적응하며 그는 어린 나이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지어 실어증까지 겪으며 누구보다 힘겨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최정우는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연극을 접하게 되었다. 이 연극을 통해 자신보다 더 힘든 인물들의 삶을 마주하며 위안을 얻었고 타인의 입장을 체험하며 감정을 치유해 나갔다고 한다. 실제로 감정이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첫 연기의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1975년 고등학생 시절 연극 어느 배우의 생애를 통해 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다양한 극단에서 경험을 쌓으며 탄탄한 연기 내공을 다져나갔다. 1980년에는 동양방송성우로도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연기력을 펼쳐 보였고 1992년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주연까지 맡은 연극 불 좀 꺼주세요가 무려 3년간 30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의 성공을 계기로 그는 본격적으로 대중매체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재벌 회장, 변호사, 아버지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믿고 보는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